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홍희진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셨어요. 와, 정말 많이 잘하셨죠? 이제는 목표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실 때입니다. 저랑 과학은 차근차근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자신감이 분명히 붙을 거예요. 저랑 첫 번째 시간은 과학적 탐구 방법입니다. 1강과 2강은 우리 1단원,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1단원 관련된 내용인데, 이 1단원은 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지구에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과학적 탐구 방법. 과학적 탐구 방법은 사실 오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오늘 배우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말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 가설이라는 게 나오거든. 가설이 나오면 무조건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설이 중요하다라는 거 시작부터 강조드리고요. 그럼 이제 가설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까닭은 너무 중요해서예요. 원래 이렇게 백지에 제일 첫 번째 딱 들어가는 그 단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설이 중요해라는 걸 강조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느낌 잡는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시작할 때 뭔가 어떤 용어라든지 개념을 설명한다. 그럼 그게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공부할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각기병이라고 이 다리 같은 데가 이렇게 퉁퉁퉁퉁 붓는 이런 병이 있어요. 이 각기병이 걸리면은 잘 걸을 수도 없어. 아파서, 붓고 아파서. 자, 어느 동네에 지금 내가 그리는 게 뭐게? 닭이야, 닭. 자, 닭 같대? 야, 닭 같지? 닭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닭이야. 각기병에 걸렸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어머, 얘가 멀쩡해졌네? 이상하죠? 맞아요, 이상해. 왜? 얘네가 왜 멀쩡해졌지? 분명히 얘 각기병이었는데, 각기병이 나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궁금했죠. 이게 바로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지? 그냥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이제 탐구를 하진 않죠.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궁금하면 탐구를 해야지. 그치? 뭐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과학을 하는 입장으로서 궁금하면 알아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니 왜 각기병이 나왔지? 되게 궁금하네. 문제 인식이 됐죠?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하려고 딱 봤더니 감이 안 잡히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때 하는 방법이 바로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설정한다고요? 가설 설정. 가설은 잠정적인 답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 별거 아니고 답 모르거든? 당연히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냥 그래, 그랬을 거야. 내 생각엔 그래. 라고 그냥 딱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결론을 그냥 딱 이제 지어보는 거야. 한번. 가만히 봤더니 얘가, 먹이가 좀 바뀌었어.
옛날에는 백미만 먹었는데 최근에 현미를 먹었네? 그랬더니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나는 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해볼래.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어. 자,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을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가설 설정할 때 있을 것이다. 이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치? 몰라. 아직 답이 맞는지 아닌지. 그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잠정적인 결론을 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어놓는 단계입니다. 그럼 얘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 다음은 탐구. 수행, 설계 및 수행. 설계를 먼저 해야죠. 설계는 뭐 언제 하고, 뭐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 실험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행은 말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요. 닭을 준비했어요. 뭐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지금 현재 각기병에 걸린 닭을 준비했습니다. 다 각기병에 걸린 거야. 각기병에 걸렸어. 얘네들이 1번 닭, 2번 닭, 3번 닭, 4번 닭, 5번 닭 이렇게 다 지금 걸렸어. 근데 6번 닭, 7번 닭, 8번 닭. 근데 있잖아. 닭의 크기도 좀 비슷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하는 날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딱 다른 거는 뭐만 다르게 했냐면 이쪽에 있는 닭들은 지금 뭐를 줬냐면 백미를 준 거야. 얘네는 나는 백미, 얘네는 백미를 먹어라. 이제 그 다음에 얘네는 뭐를 먹이겠니? 그치, 현미를 먹이는 거야. 너희는 현미를 먹거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근데 너희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자료를 해석해요. 이 중에서 뭐 백미 애들은 그대로 다 아팠는데 현미 애들은 이 중에 3번이랑 4번이랑 8번은 나았어. 이런 이제 정보가 이제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좀 사실 방대한 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표나 아니면은 그래프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나타내면서 결과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단계입니다. 그래프 등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결과 해석 단계예요. 자, 지금 봐봐. 나왔대, 애들이. 그러면 내가 한 말 맞네. 가설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결론 도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험이 끝났어. 과학적 탐구 방법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가설이 항상 맞지는 않겠지. 그치? 그러면 틀리면 어떡하냐는 거야. 결론을 도출했는데 내가 아까 처음에 설정한 이 설정과 가설과 같지가 않아.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도출했는데 오케이. 자, 옳지 않아. 그러면 다시 무슨 단계로 가? 가설 설정 단계로 가는 겁니다. 가설이 틀렸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설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 바로 가설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잘못됐어. 그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일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치하면은
1차면 이쪽으로 가면 돼. 그냥 일반화를 시키면 돼. 내 말 맞지? 이러는 거야. 이거는 가설과 뭐가 같을 경우다. 그렇지. 결론이 같을 경우예요. 결과가 같을 경우. 내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냥 마지막 일반화 단계로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설 설정이다 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제가 요 얘기 좀 더 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할 때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을 진행을 할 때 이거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같게 해야 하는 조건, 다르게 해야 하는 조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지금 여기에서 같게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르게 해야 하는 조건이 있죠. 이 실험에서는 다르게 해야 하는 조건이 뭔가요? 한쪽은 먹이가 백미고요. 한쪽은 현미죠. 즉 먹이의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과학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다르게 해줘야 되죠. 우리는 뭘 알고자 하는 거야? 현미가 효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잖아. 그러면 요거는 다르게 해주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달걀 크기, 달걀 나이 이런 거 다 똑같이 하면 더 좋겠지. 그치? 달걀 나이, 크기, 그 다음에 막 그냥 별거 아닌 거 있지. 물의 양, 주는 물의 양. 그 다음에 또 뭐 운동을 얼만큼 시켰는지, 운동의 양, 아니면 키우는 장소 이런 거 있지. 햇빛을 보게 하는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다 온도 이런 거 다 똑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즉, 얘 빼고 다예요. 이거 빼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하나 이제 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부르는 게 있거든요. 같게 할 조건, 같게 해야 하는 조건을 통제한다라고 해서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다르게 하는 거는 조작을 하기 때문에 조작 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잘 나오질 않는데 지금 하나만 말해줄게. 여기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를 표랑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변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과값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만약에 문제에 통제변인, 조작변인, 종속변인이라는 게 나오면 종속변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왠지 그게 답 같은 느낌이 있나 봐.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용어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좀 강조만 드릴게요.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고. 여기에서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거든.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우선 통제 변인이랑 조작 변인을 잘 이제 설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결론이 지금 짠 도출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결과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거든. 결과가 가설과 다르게 나오면요. 가설을 수정하러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이게 진짜 과학 연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오늘은 저랑 함께 과학적 탐구 방법 쭉 살펴봤습니다. 문제 인식 단계, 가설 설정 중요하다,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 안 맞으면 다시 가설로 돌아가고요. 맞으면 일반화 시키면 돼요. 정리해 두세요.